아침에 눈을 떠보니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간만에 미세먼지 없는 맑고 푸른 하늘입니다. 이런 날씨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배낭을 메고 근교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날씨가 변덕을 부려 눈발이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걷다가 구덩이에 빠져 넘어지기도 했는데 과연 전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그럼 다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이곳은 의정부역입니다. 아침에 기차를 예매하고 바삐 서둘러 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는 이 치즈케이크처럼 맛있어 보이는 기차는 교회선 열차입니다. 2025년 재개통한 이 열차는 속도는 평균 30km 정도라고 하는데 요즘 시속 300km가 넘는 고속열차가 다니는 세상에 말 그대로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할 수 있네요. 덕분에 여유롭게 창밖 풍경을 보면서 갈 수 있습니다. 20-30분가량 비바람을 뚫고 도착한 곳은 장흥역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역사가 정겹게 느껴집니다. 장흥역은 역무원이 없는 무인 역사로 매표소가 따로 없습니다. 미리 어플이나 인터넷으로 예매하거나 그냥 열차에 탄 후 코레일 직원에게서 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역사를 나서자마자 무척 당황했는데요. 눈앞에 폐허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입구를 잘못 찾은 줄 알고 당황했는데요. 이 유령의 집처럼 방치되다시피 한 건물들을 자세히 보면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 관광지로 유명할 때 있었던 곳이 관광객들이 줄면서 폐업한 듯합니다. 다만 역 앞에 이런 모습의 시설들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밤에 보면 꽤 무섭겠네요. 역에서 도로까지 걸어 나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목적지까지 계속 직진합니다. 장흥역에서 10여 분 걸어서 도착한 이곳은 청암박물관입니다. 근현대의 생활용품들을 모아 전시해둔 곳입니다. 입구에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그냥 골동품을 모아둔 카페 같은 곳이라 생각했지만 가히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많은 전시물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네킹과 함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둔 것이 좋았는데요. 어떤 물건인지 몰랐던 것들도 사용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전시 장소 중간중간에는 어릴 적 할머니 집에서 보았던 물건들도 볼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90년대 소품을 모아둔 곳은 학창시절 때 썼던 워크맨이나 핸드폰 등이 전시되어 있어 그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옛 우표도 전시되어 있네요. 청암박물관은 잊혀졌던 향수를 느끼기에 좋은 곳입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옛 추억과 아이들에게는 근현대사 교육에 알맞은 곳입니다. 청암박물관 옆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커피 로스팅 향이 좋은데요. 박물관 티켓이 있으면 음료가 할인이 되니 잠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박물관을 나와 왼쪽 방향으로 계속 직진합니다. 조금만 가면 커다란 건물이 보이는데 이곳은 두리랜드입니다. 연예인 임채무 씨가 아이들을 위해 만든 곳으로 지금도 안에 들어가면 임채무 씨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맞은편은 가나 아트파크입니다. 이곳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술 놀이터가 유명한 곳으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길을 따라 계속 이동합니다. 멋있게 생긴 스타벅스 건물을 지나 계속 직진합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 표지판을 따라 장흥 숲길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작은 다리를 건너
염강요양원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언덕길을 따라 도착한 이곳은 장흥숲길 입구입니다. 오늘은 장흥숲길 1구간 중 일부분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표지판에 써있는 온릉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면서 진눈깨비가 조금 거세졌는데요. 오늘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합니다. 장흥숲길은 아름다운 오솔길로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유명한 곳입니다. 이 한옥집이 나오면 우측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한옥에 진입로인 줄 알고 그만 왼쪽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왼쪽 길은 가다가 길이 끊어져 버립니다. 길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순간 채 10m도 안 되는 계곡 반대편에서 갑자기 후두둑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더니 고라니 한 마리가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한테 달려오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였지만 순간 멧돼지라도 달려드는 줄 알았습니다. 길도 찾을 수 없고 심지어 눈발이 심해져서 안전을 위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한옥집 옆에 있던 우측길이 오른 방향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곳은 방향 표지판이 있거나 등산로가 없다는 안내 표지판이 있곤 하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길은 생각보다 조금 험한데요. 낮은 산 둘레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았던 두리랜드가 보이네요. 마른 낙엽이 꽤 쌓여 있습니다. 산불을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좋아 감상에 빠지기 쉽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오늘 두 번째로 깜짝 놀라네요. 땅 구덩이 위에 낙엽이 쌓여 있었나 봅니다. 저번 여행지에 이어 카메라를 또 떨어뜨렸습니다. 이번에는 튼튼한 기종으로 바꿔서 다행히 촬영이 계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계속 목적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어느덧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잘 정비된 산길이 나옵니다. 펜스 옆 길을 따라 편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산길을 무사히 내려오면 신흥유원지 온릉 버스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버스 정류장을 뒤로 하고 왼쪽으로 조금만 걸으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 왕릉이 나옵니다. 이곳은 단경왕후의 능이 있는 온릉입니다. 입구를 지나면 고요한 분위기의 흙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나지막한 평지와 주변의 숲들이 제법 운치 있습니다. 한옥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이곳은 제실입니다. 묘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곳입니다. 진한 나무와 백색 부분이 어울려 담백하면서도 경건한 느낌을 줍니다. 이곳 온릉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경왕후의 삶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연산군에 맞서 중종 반정이 성공하면서 단경왕후는 왕후가 되지만 연산군의 편에 섰던 아버지로 인해 7일 만에 폐서인이 됩니다. 고작 19살 때 겪은 비극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궂은 날씨가 개고 밝은 하늘빛과 뭉게구름이 멋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잔디벌판 위에 홍살문과 정자각 그리고 봉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홍살문은 신성하거나 예를 갖춰야 하는 곳을 표시하기 위해 세운 문입니다. 이 돌길은 재앙을 지내는 정자각까지 깔려 있습니다.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은 두 개의 길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길은 향로, 우측길은 어로입니다. 향로는 재앙 때 향과 충분히 가는 길로
관람 시 이곳으로 걸어서는 안 됩니다. 어로는 왕이 걷는 길로 관람객들은 이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어로를 따라 정자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자각 앞에는 재앙에 쓰는 도구와 순서를 알려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어두운 공간 너머 밝은 문 사이로 봉분이 보입니다. 아쉽게도 봉분이 있는 곳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정자각 옆에 있는 건물은 비각입니다. 비각에는 왕이나 왕후의 업적을 새긴 신도비가 있습니다. 왕실의 역사를 기록한 중요한 유물이라고 합니다. 신도비를 자세히 보면 여러 군데 총탄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 이 부근이 격전지였다고 합니다. 단경화의 삶처럼 온릉 또한 우여곡절이 많아 더욱 애틋해지는 것 같습니다. 새소리밖에 없는 고요함과 슬픈 사연들 때문에 더 숙연해지는 느낌입니다. 온릉은 규모가 크지 않고 접근성도 좋지 않지만 고요한 숲과 한국문화유산을 차분히 감상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숨겨진 비밀의 장소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입구를 나와 버스 정류장 방면으로 갑니다. 정류장을 지나 도로를 조금 가다 보면 데크길이 나옵니다. 데크길은 석현천과 이어져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석현천을 넘어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조금만 가면 장흥역이 나옵니다. 영상 말미에 오늘 방문했던 장소를 모아두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